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명에 버림받고 세상에 괴임 못하다. 셰익스피어. 운명에 버림받고 세상에 괴임 못 얻어 나 홀로 나의 버림받은 신세를 울며 대답 없는 하늘을 향하여 헛되이 외쳐보고 자신을 돌보며 운명을 저주하고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잘생긴 사람, 친구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 사람의 재간 저 사람의 능력 탐내며 나와 나의 모든 나의 것을 도무지 만족 안 갈 때 이런 생각 속에 자신을 경멸할 때에도 어쩌다 임을 생각하면 내 신세는 새벽녘의 우울한 대지에서 솟아오르는 종달이 되어 천국의 문턱에서 창가 부른다. 임의 달콤한 사랑 생각하면 내 마음 부자되니 나는 내 신세를 왕가 바꾸지 않으려 한다. 셰익스피어. 필명은 바드 오브 아브론, 스완 오브 아브론, 1564년 4월 26일 잉글랜드 스트래트포드 업본 에어본에서 세례받은 1616년 4월 23일 스트래트포드 업본 에어본 영국의 신 극작가. 영국이 낳은 국민시인이며 현재까지 가장 뛰어난 극작가로 손꼽힌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씌어진 그의 희곡은 작은 레퍼토리 공단에서 공연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토록 자주 공연되는 작가는 없다. 동료 극작가 벤 존슨은 셰익스피어를 일컬어 한 시대가 아닌 만세를 위한 작가라고 말했다. 뛰어난 시적 상상력, 인간성의 안팎을 넓고 깊게 꿰뚫어보는 통찰력, 놀랄만한 풍부한 언어구사, 매우 다양한 무대 형상화 솜씨 등에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 생애. 그의 생애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출생, 결혼, 사망, 유언 등 기본적 사실을 확인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가 활동에 직접 간접으로 언급된 여러 문헌 자료가 있어 일부 호사가들이 주장해온 의문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들이다. 잉글랜드 중부 소읍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어본의 교구 기록에는 그가 1564년 4월 26일 세례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당시 관습을 참조하여 2, 3일 앞둔 4월 23일을 생일로 본다. 또한 그의 사망일은 공교롭게도 4월 23일이다. 아버지 존은 이 고을 마을 유지로서 상공업에 종사했으며 1568년 업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어머니 메리 아드는 인근 마을의 유수 깊은 집안 출신이며 약간의 농토까지 상속했다고 하므로 존에게는 신분 상승을 이룩한 결혼이기도 했다. 그러나 1577년경부터 가세가 기울어 그의 교육은 그래머스쿨로 끝나고 대학 진학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스트래트포드의 그래머스쿨은 훌륭한 교육을 제공했고 그 내용은 주로 라틴어 문학과 고전 문헌 연구였다고 전해진다. 때문에 대학 진학의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셰익스피어의 학식과 교양이 크게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그가 시인 극작가로서 성공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18세에 결혼했다. 장사와 날짜는 분명하지 않으나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스트래트포드 거주의 앤 해스웨이 사이의 결혼을 공고하는 1582년 11월 28일자 보정인 연서의 문서가 남아있어 그가 8세 위인 앤과 결혼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록으로는 딸 수제니의 출생, 1583년 쌍둥이 남매 햄릿과 주디스의 세례, 1585년 등이 문서로 남아있다. 결혼 후 영국 연극계 기록에 이름이 나타날 때까지 8년간 그의 행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인근에 사는 귀족 토마스 루시의 정원에서 사성을 훔치다가 심하게 야단을 맞았다든가
시골 학교의 선생이었다든가 런던에 나가 처음에는 극장에서 손님이 타고 온 말을 돌보는 막심부름꾼을 했다든가 어느 귀족의 부하가 되어 지금의 네덜란드 지역에서 쫄병 노릇을 했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 사실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 1592년 비로소 런던 문학계에 그에 관한 최초의 언급이 나타난다. 극작가 로버트 그린이 죽음의 병석에서 쓴 소책자 가운데 명백히 그를 두고 비방한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있다. 그린이 죽은 후 이 책이 출판되자 서문을 쓴 사람이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놓은 것을 보면 오히려 셰익스피어가 젊은 시인 극작가로서 각별한 주목을 받았고 유력한 문학적 후원자이며 그가 이건의 시집을 출판하여 헌정하는 바 있는 사우스샘프턴 백작과 이미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연극계 경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1594년경부터 극단 챔버런스맨 제임스 1세적 이후로는 킹스맨으로 계층의 주요 단원이 되었으며 그의 관계는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계속되었다. 당대 영국 연극을 대표하던 이 극단은 어떤가는 배우 리처드 버비지, 최고의 글로 극장, 가장 뛰어난 극작가 셰익스피어 등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그는 20년 이상을 전속 작가일 뿐만 아니라 극단의 공동 경영자로 있으면서 또 틈틈이 배우까지 하면서 40편에 이르는 희곡과 시집을 펴냈다. 그의 사생활을 말해주는 기록은 극히 드물다. 다만 1596년 아버지 존이 가문 사용의 허가를 관계당국에서 얻었는데 신분 상승을 말해주는 이 일은 틀림없이 셰익스피어의 도움으로 가능했을 것이며 다음에 고향 대저택 뉴플레이스를 구입한 것도 그 덕분이었다. 새긴 문장. 이런 일들은 그가 세속적으로도 성공의 일면을 나타내주며 건실한 생활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현존하는 약간의 재산 취득과 관계된 서류 대부분이 고향 스트래퍼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런던 극계 은퇴 후에 고향 생활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곳을 본거지로 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서류들은 쌍둥이 아들 햄릿의 죽음, 아버지 존의 죽음, 총애하던 딸 수제나의 결혼 등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죽기 훨씬 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남아있는 유서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중 아내와의 소원한 관계를 추측하게 하는 대목도 있으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사후 7년 뒤인 1623년 극단 동료인 존 해밍과 헨리 코델이 편집을 담당해서 희곡 전집이 발간되었다. 전지 2절판의 대형본인 당당한 규모는 생전의 명성과 인기를 말해준다. 책머리에 실린 동파나 초상은 그가 묻힌 스트래퍼드 교회 안의 흉상과 더불어 많은 그의 초상 중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작품 세계의 지적 배경. 그가 살았던 시기는 중세 사상과 사회조직의 영향이 남아 있었던 때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상에 군림하는 신의 대리자요 그 아래서 귀족과 서민은 응분의 신분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존 질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무신론은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의 신앙 및 생활 방식에 대한 도전으로 강조되었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미 하나로 뭉쳐있지 않았다. 로마 교회의 권위는 마르틴 루터, 장 칼뱅 등에 의해 위협받았고 영국 국교회에 의해서도 도전의 대상이 되었다. 국왕의 특권에 대한 의회의 제동, 자본주의의 대두, 헨리 8세 때의 수도원 토지 몰수와 재분배, 교육의 보급, 신대륙의 발견에 따른 새로운 부의 유입 등으로 사회 경제적 질서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신구 사상의 교차는 이 시대의 특징이다. 공적 설교가 사람들에게 순종을 당부하는가 하면 한편으로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새롭고 현실적인 정치 철학을 옹호했다. 당시 영국인들은 이것을 이탈리아식 마키아벨리적 악덕이라고 두려워했으며 이로 인해 행동의 당위성이 아닌 현실적 행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작품 햄릿에는 인간, 신조, 부패한 국가, 뒤죽박죽이 된 세상에 대한 여러가지 탐구와 논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러한 시대적 불안과 회의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1603년에서 6년에 씌어진 그의 작품들은 어김없이 제임스 왕조의 새로운 불신 풍조를 반영하고 있다. 의회와 대립하여 하원과는 빈번히 싸웠지만 그의 무기력은 새로운 인간의 힘이 커진 데 따른 정부의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